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문건만으로도 파문을 일으켰던 계엄이 윤석열 정부에선 실제 실행됐습니다. 만약 계엄이 계획대로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박 기자, 계엄이 지금도 계속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앞서 불법이라고 짚어드렸는데 성공했다면 먼저 국회가 달라집니다. 일단 계엄군은 국회 창문까지 부수고 본청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포고령 첫 번째인 국회 정치활동 금지를 실행에 옮기려고 한 겁니다. 이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연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저희 JTBC 구성원들도 어젯밤부터 회사에 모여서 혹시 모를 위급 사태에 좀 대비를 했었는데 이게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포고령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조항을 보면 됩니다.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통제를 받는다. 맞습니다. 어디까지 또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촛불 집회 때 기무사가 만든 계엄 문건을 참고하면 계엄군은 방통위 관계자들과 함께 이 보도 검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언론사를 사전 검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기면 1차는 경고,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3차는 형사 처벌입니다. 보도를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한하는 곳은 방송, 신문, 통신, 외신, 전시, 공연, 음반, 그리고 사이버까지 이 분야별로 요원을 편성해서 강하게 감시합니다. 네. 인터넷과 SNS에 섣불리 글을 올렸다간 이 계엄법에 따라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올리는 글 역시도 삭제 맞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신군부 시절 이 언론은 1979년 10월 계엄 포고령 이후에 계엄사 아래 조직인 보도검열단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를 받게 된다는 건데 시민들의 집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도 포고령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계엄이 유지가 됐다면 어젯밤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파업 중인 전공의도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도 돼 있었습니다. 이 계엄령 자체가 군 주도기 때문에 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탱크나 장갑차 등 무력 장비나 군인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배치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군부 시절처럼 시민들 아무나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엄법 구조는 계엄 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으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도 없이 시민이 수색을 당하고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모두 계엄사령부 통제에 들어갑니다. 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선 수사를, 군사법원에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젯밤 대법원에선 대법원장이, 검찰에선 검찰총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원에선 당장 재판 중단 여부를 논의했고 검찰에서도 수사 권한의 범위 등을 놓고 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